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말기, 간, 경화, 간암 이것만 지키면 살 수 있다 9가지 해결책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스크립트 한 줄 한 줄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고 제가 환자들을 더 깊이 챙기고 잘 교육했더라면 그분들을 살려낼 수 있지 않았을까 후회하는 마음으로 정리한 내용이라고 했었죠. 제가 말만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느낌이 좀 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골적으로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살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실패한 케이스 몇 가지를 오픈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영상을 찍어야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정신이 번쩍 드시겠죠.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대로 오늘도 먹어라 말아라 음식 잔소리입니다. 말기 간경화 간암 환자분들이 음식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간에 기별도 안 간다는 속담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음식을 너무 부족하게 먹었을 때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음식을 부족하게 먹으면 위에 기별이 안 간다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간이 등장합니까? 위는 그냥 음식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했는데 그것을 몸이 이용하는 과정으로 바꾸는 과정이 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음식과 간은 정말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뭘 먹냐, 뭘 먹지 않느냐가 간 건강과 가장 중요하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쾌한 최 원장 말기 간경화 치료할 수 있다더니 왜 안 낫느냐? 음식을 함부로 드시는 분은 제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으십니다. 오늘 그런 케이스들을 공개할 텐데요. 명쾌한 최 원장은 그냥 침 맞으러 가는 동네 한의원 원장 느낌이라고 입원실도 병원 시스템도 아직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멀리 지방이나 해외에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병원 음식처럼 제가 먹을 것을 따박따박 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받으려고 서울 송파구에 명쾌한 한의원 앞까지 왔는데 배가 고픕니다. 뭘 먹어야겠죠? 그런데 뭘 먹나요? 그냥 주변의 음식점을 찾아 들어가십니다. 메뉴판을 봤는데 명쾌한 최 원장이 무염식 해야 된다, 단백질 안 된다, 기름기 많은 것도 안 된다 잔소리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메뉴판 중에서 그런 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딱 한 번 잘못 드시면 병원에 입원합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면 안 됩니다. 잔소리가 기억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메뉴판을 보는 즉시 그 마음이 사라져요. 그냥 육개장 주세요 주문하시고 그렇게 아주 맛있게 드시고서 명쾌한 한의원에 진료 보러 이제 들어오십니다. 원장실에 앉자마자 제가 물어보죠. 오늘 뭐 드셨나요? 육개장 먹고 왔다고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행동하시면 치료가 안 됩니다. 육개장 이야기가 나온 것은 육개장 드시고 응급실에 실려가셨던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 육개장만 사고가 나겠습니까? 삼겹살에 된장찌개 드시고 오신 분, 생선 조림 드시고 오신 분, 그렇게 드시고서 간 상태가 악화돼서 간 이식 받으러 들어가신 분들 많습니다. 음식 조절 제대로 못하시면 사고가 납니다. 명쾌한 최 원장을 찾을 당시에 만약에 간경화 진단을 받기는 받았지만 전혀 증상은 없다. 그냥 간 세포 조직이 딱딱해지고 있다는 말만 들었고 아무것도 체감하는 것은 없는 상태에서 알러지 치료를 받겠다고 찾아오시면 제가 음식을 어떻게 좀 편하게 드시면서 치료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코칭하는 내용을 듣고서 왜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못 먹게 하면서 저 사람도 간경화라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먹어도 되냐 하냐고 묻지 마세요. 간경화 초기와 말기 환자분은 코칭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이미 몸이 안 좋아서 말기로 진행돼서 정상 기능하는 간 조직이 30% 미만이다, 10% 미만이다 이런 말씀을 듣는 상태에서 신장 기능까지 많이 손상돼서 까딱 잘못하면 신장 투석해야 되는 위기 상황에서 명쾌한 최 원장을 찾아오셨다고 칩시다. 병원에서는 이미 방법이 없습니다. 간 이식 하세요. 신장 이식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듣고 오셨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알러지 치료하면 낫는데 이렇게 말을 할 단계가 아닙니다.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여러분을 간 이식 없이 신장 이식 없이 살려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식이요법은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기본 수칙이라는 말이죠. 해도 되고 상황이 힘들면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절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알러지 치료하면 말기 간경화 고칠 수 있다면서 왜 못 고치냐고 저를 타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칠 수 있는 게 기정사실이 아니에요. 종합병원, 대형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것을 일개 동네 한의원 원장이 고쳐보겠다고 덤빌 때는 여러분들도 기적을 일으켜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각오가 전혀 없으신 분, 그냥 내 몸을 한의원 침대에 갖다가 눕혀놓으면 명쾌한 최 원장이 알아서 잘 치료해주겠지 생각하시는 분, 물론 저를 믿어주시는 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음식 조절, 식탐 조절 못하시는 분은 정말 사건 사고가 끊임이 없습니다. 정말 딱 한 번 잘못 드시면 죽습니다 하고 제가 경고했어요. 그런데 먹고 싶은 거 먹었고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살아서 병원을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서 명쾌한 최 원장이 잘못 먹으면 죽는다더니 나는 응급실에서 찍고 살아나왔어요. 이렇게 무용담처럼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번의 행운이 두 번이 된다고 저는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실려가셔서 그 길로 저승길 가신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저는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고자 오늘 또 영상을 찍습니다. 응급실 자꾸 찍으시면 혹시나 살아서 돌아왔다고 할지라도 건강에 타격이 심합니다. 알러지 치료하고 조심조심 컨디션을 올려놓았던 것이 훅 떨어집니다. 간경화 말기에서 회복할 가능성이 또 낮아집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식이요법하고 알러지 치료 열심히 하셔도 응급실은 자주 실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담배, 술, 과자, 기름기 많은 음식, 육식, 자극적인 음식을 함부로 드시고 응급실을 또 가시나요? 먹으면 죽는다는데 왜 드시나요?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드시고 싶으신가요? 진짜로 명쾌한 최원장 말대로 죽나 안 죽나 저를 테스트해 보시는 건가? 아주 여러 가지 생각으로 제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말기 간경화 환자분, 저염식은 필수입니다. 저염식을 하지 않으시면 복수가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식이요법을 안 하시는 환자분들은 알러지 치료하면 복수가 빠진다면서 왜 저염식을 안 하니 복수가 안 빠진다고 말하나? 알러지 치료가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사기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염식을 해보셨고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셨던 말기 간 환자분들은 저에게 그런 질문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서 저염식을 하고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봤자 그것만으로는 복수가 안 빠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거기 위에 알러지 치료까지 얹어야 복수가 빠질 수 있는 겁니다. 낮에는 가족들 등살에 열심히 식이요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죠. 너무 먹고 싶죠. 그래서 식구들 잠자는 밤에 부엌에 나와 냉장고를 털어서 드시고 싶은 것을 마구 드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치료 효과가 잘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활관리를 더 열심히 하라고 조언했고 드디어 편의점을 몰래 가셨던 현장을 가족들에게 들키셨습니다. 딱 술 한잔 드셨다고 하셨지만 가족들은 그 상황을 참을 수 없었고 길거리에서 가족끼리 싸움이 났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으면서 뭐하러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싸우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셨지만 그 길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냉장고 문 열고 닫으시는 분, 편의점 몰래 다녀오시는 분, 음식 문제로 식구들과 자주 싸우시는 분들, 간성 혼수로 복수로 응급실을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거리십니다. 이런 분들은 결국 명쾌한 최원장의 잔소리를 참지 못하고 결국 치료를 포기하게 됩니다. 결과는 물어보지 않아도 압니다. 가장 제가 속상한 그룹이 있는데요. 바로 치료 효과가 잘 나는데 식탐을 못 참는 분입니다. 얼마 전에도 BBF 달걀 알러지 치료 달랑 2개 하고 체중이 10kg 넘게 빠진 분이 계십니다. 물론 식이요법 엄청 강조했고요. 몸무게가 100kg가 넘는데 그냥 알러지 치료 2개 하시고 80kg대 몸무게로 돌아오셨습니다. 그게 다 자기 몸이 아니라 복수였던 거죠. 복수가 미친듯이 빠졌고 병원에 가니까 이제 배에 남아있는 건 복수가 아니다 지방이다 뱃살이다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 이 타이밍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명쾌한 최원장은 사기꾼이 아니구나. 내가 간경화로 죽진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내가 좀 증상이 나아졌으니까 고기 좀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큰일 납니다. 저는 간성혼수 경력이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 하루에 단백질 4-50g 정도로 제한했습니다. 하루 3끼로 나누면 한 번에 15g입니다. 아주 요만큼 간에 기별도 안 갈 정도의 눈꼽만한 양입니다. 건장한 성인 남자 입장에서 그게 고기입니까? 단백질 양껏 먹으시면 절대 안 된다고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제가 언제 양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까? 누가 치킨 드시고 양꼬치 드시라고 했습니까? 가족들도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에이 복수 다 빠졌는데 나 많이 나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름기 가득하고 양념 많이 묻어있고 소금이 촥촥 뿌려진 양꼬치 기분 좋게 많이 드셨고 또 응급실 찍고 오셨습니다. 겨우겨우 살아나오셔서 한의원 다시 오셔서는 이제 응급실 직원들이 내 바코드 안 봐도 이름 다 외웠다고 그런 말씀을 웃으면서 농담처럼 하시면 저는 이번의 복수를 왜 이렇게 빨리 빠지게 치료를 했던 것인가, 나아도 좀 천천히 낫게 할 것을 하면서 저 스스로를 원망하게 될 겁니다. 알러지 치료가 잘 되고 증상이 잘 잡히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뷔페 식당 가서 조금 더 맛난 건 먹었다가 한 번에 복수가 순식간에 7-8kg가 다시 늘어난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엔 복수가 잘 빠졌는데 다시 늘어나는 복수는 잘 빠지지 않았고 그것을 치료하느라고 2달을 잡아먹었던 분도 계셨습니다. 2달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분은 종합병원에서 3개월 남았다고 진단받았던 분입니다.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느라 미칠 듯이 치료받고 있던 분입니다. 함부로 드시기 전의 상태로 돌아오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의 3개월 중에 2개월을 까먹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문제가 된 음식들이 전부 다 복귀해 가면서 일일이 알러지 조합을 찾아서 치료하고서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알러지 치료는 초기, 중기, 말기 간경화 환자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치료죠. 그러나 반드시 식단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저는 한 분이라도 더 낫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진료 철학을 이해하시는 분만 제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말기 간경화는 생명이 위험한 질환입니다. 명쾌한 체원장의 진료 지침을 꼭 지켜주세요. 자, 오늘은 말기 간경화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식이요법을 잘 지키지 않거나 치료 지침을 잘 지키지 않아서 잘못되었던 사례, 그것을 보여드리면서 경종을 울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간경화 환자분들, 이 동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